어제부터 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다른 금융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네, 오픈 뱅킹을 통해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또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.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어제 하루 종일 오픈뱅킹이 검색어에도 오르고 계속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오픈뱅킹 설명 좀 해주세요. 오픈뱅킹 그 단어에서 좀 찾아볼게요. 네. 뱅킹, 그러니까 나의 계좌를 오픈한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A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A은행에 관련한 나의 정보는 A은행만 있었죠. 예. 그러니까 다른 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은 그것을 받아볼 수가 없었는데. 참 당연한 거였죠, 그게. 당연하게 우리도 느껴졌었죠. 예.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정보는 내 거잖아요. 그렇죠. 은행 게 아니라. 예, 예. 이제 그렇게 마인드 세팅 자체가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일단 6개의 정보를 시중은행, 1금융권과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 무한대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은행에 들어가서 그 은행에서 다른 은행과 금융기관에 있는 나의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, 그런 서비스가 오픈 뱅킹이다. 그러니까 A은행 앱에 들어가서 B은행, C은행 걸 볼 수 있다라는 내 얘기신 건 다 볼 거네요. 수 있다. 내 건 다 볼 수 네, 있다. 그렇게 계좌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휴대폰에서만 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모바일 베이스고요. 큰 틀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겠죠. A은행, B은행, C은행 그 중에서 하나만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픈 뱅킹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럼 저는 지금 주거래은행 모바일 앱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별다른 거 설치 안 하더라도 바로 다른 은행 계좌, 제 계좌를 다 알아볼 수 있고 송금 이체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. 좀 오해하시는 게 따로 오픈 뱅킹 앱이 있는 게 아니라요. 그런 게 아니에요? 방금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주거래 은행을 이미 깔아놓은 게 있다면 네네. 거기에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예. 이제 오픈 뱅킹이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에 클릭하게 되면 내 계좌 알아보기 이름 조금 다를 텐데 예, 그걸 각자 클릭하면 다르겠죠. 다른 곳에 있는 B은행, C은행, D은행에 쭉 계좌가 있습니다. 내 거가.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이 주거래은행 A 앱으로 연계되는 건 이 계좌 할래 클릭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굳이 A은행, B은행, C은행의 앱을 다 들어갈 필요 없이 A은행 하나에 딱 들어가서 그다음에 오픈뱅킹 항목에서 다른 은행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평론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왜 이 좋은 걸 이제서야 하는 거죠?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 문제, 두 번째는 표준화 문제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엄밀히 말하면 그 계좌 정보는 내 건데 그쵸. 네.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A은행이다 하면 은행 거 같이 A은행만 여겨졌죠. 소유할 수 있게 예. 하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그 장벽이 완전히 깨졌고 두 번째는 표준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요. A은행은 이렇게 정보 세팅을 하는 데이터 방식, 정리 방식이 한 형태고요. 네. B은행은 좀 더 다르고 C은행은 다르고 즉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냥 핑계거리였고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 앞서가는 IT 강국에서 네. 표준화 때문에 그런 것 그러게요. 같지는 않은데 작년부터 해서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완전히 전환을 했고요. 그 결과 내 거니까 다 계좌는 나에 한해서는 공유할 내 건 수가 다 볼 수 있고 있게. 하고 전 이제 시중은행권에 한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다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한 은행 앱에 들어가면 이제 다른 은행에 있는 내 계좌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가능해진 조회뿐만이 겁니다. 아니라 송금 이체 다 가능. 그렇습니다. 현재 열린 게 총 6개가 예, 열렸는데요. 6개가 예, 있죠. 첫 번째가 역시 계좌 실명과 내가 어떤 이체를 하게 되게 보내게 될 그 받게 될 사람의 송금인 정보. 네. 일단 2개가 오픈이 됐고요. 예. 또 하나가 거래 내역과 잔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돼야죠. 입금과 출금이 출금도 가능합니다. 가능하고.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대출이 없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은행하면 또 이제 대출이니까요. 은행에 따라서는 약간 우회적으로 예. 대출 정보라든가 대출을 열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대출이라든가 혹은 이제 내가 A은행에 있는데 B은행에 무슨 펀드를 들었단 말입니다. B은행을 통해 가지고 네. 거기까지는 공식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어요. 은행별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데도 공식적으로 열린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군요. 스크래핑이라고 추적해가지고 여는 방식인 것 같고요.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. 지금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런 형태라면 이게 대중화 속도에 따라서 3, 4개월 내에
내가 갖고 있는 B은행의 모든 정보, 그게 대출이든 아니면 뭐 펀드 투자든 혹은 뭐 적금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다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사실 뭐 모바일 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. 또 모든 은행 계좌를 한 앱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보안 문제인 것 그럴 수 같아요. 있죠. 그렇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점이기는 한데요. 예. 현재 뭐 우리가 은행의 보안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지만 은행의 공인인증서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편한 만큼 네. 이 안정성에선 안정적인 게, 최고입니다. 예. 이거 못 뚫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공인인증서도 아니고 몇 가지 핀 번호라든가 예. 이런 문제가 있고요. 또 하나가 한 은행 앱을 해커가 뚫었다. 네. 그럼 그걸 타고 다 그 열리는 사람이 다 거군요. 타고 다닐 수가 있게 예. 됐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. 특히 이번에 보면은 이제 총 허락된 곳이 16개 은행과 함께 30곳 넘는 곳에 이제 중소, 뭐 대형도 있지만 예. 핀테크 업체까지도 아. 함께 이 계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해 버렸단 말이죠. 그렇군요. 근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중소형 핀테크 업체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보안에 취약할 수도 취약할 있다는 우려가 가능성이 있죠. 있습니다. 예. 예,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, 금융당국, 업체 모두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합니다.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 은행 앱을 깔 필요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깔아도 되는 건데. 그렇습니다.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뭔가 오픈 뱅킹 경쟁이 심해질 그렇죠. 수밖에 소비자를 없을 것 같아요.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소비자에게 뭐가 좋아하면 편리성 외에는 딱히 없어요. 편리성, 왜 한 계좌 한 앱에 들어가서 다 하는 볼수 거. 있으니까. 예. 왜냐하면 뭐 송금 이체 수수료 다 면제잖아 하는데 웬만한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다 면제되죠. 수수료 이미 요즘에 면제되고 뭐, 예.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추가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진짜 많습니다. 그래도 아직도 이 편의성을 좀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업체, 특히 핀테크 업체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몇 군데 자신들의 앱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금리를 뭐 0.1%포인트씩 뭐 100건마다 더 높여준다 뭐 이런 상품들이 이제 속속 출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소비자에게 더 열심히 하려고 뭐 진짜 뭐 고금리 예. 상품도 연계돼서 출시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대출까지가 열리면 전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중금리 대출 해라 인터넷 은행 해라 해도 잘 안 됐잖아요. 네. 근데 아마 이걸 통해 가지고 대출 정보 같은 것도 확연히 열리게 된다면 아마 대출 금리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첫 발을 내딛었고요. 네. 앞으로 더 이제 고객 서비스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오픈뱅킹이 이제 금융 산업의 뭐 지형을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. 네. 라는 게 이제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의 뭐 포부인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될까요? 저는 오픈 뱅킹으로는 뭐 그런 그 포부는 안 될 것 정도까지는, 같고요. 네.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오픈 파이낸스로 가야 된다. 예. 파이낸스로 아예. 오픈 뱅킹 하면은 편리한 거 외에 뭐가 다릅니까? 그러게요. 예, 뭐 부가가치 보안의 불안성이 또 창출되는 건 있기 아니지 때문에. 않습니까? 네. 근데 오픈 뱅킹에서 이제 오픈 파이낸스가 되면 특히 자본을 수반한 핀테크, 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한 개인의 아까 말한 대출부터 해서 그 개인의 투자 뭐 성향도 파악이 돼가지고 예. 자산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같이. 이번에 들어온 데 중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도 들어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 사람 성향은 공격적이고 자금도 꽤 유동성도 풍부하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뭐 주식 채권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줄 예. 수가 있는. 그러니까 오픈 뱅킹이 이제 그 공유된 계좌 정보를 통해서 이제 한 개인의 전체적인 자산 관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오픈 뱅킹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